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 건도 검찰이 무리하게 재판에 넘긴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대략 이번 주로 예상이 되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무리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길을 터주세요. 이번 주에 일단 그래서 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이제 영장 청구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자, 뒤에 조심하세요.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데 이런 부분 없었을까요? 구체적 혐의와 새로운 물증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번에는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하자는 거죠. 네, 막하자는 거고. 영장 청구는 비열한 망나짓이다. 조정식 의원이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2시간 가까이 늦게 왔고 심야 조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 입장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러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는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실질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출석하셔서 지금 뭐 출석해서 뭐 진술서를 내고 뭐 이런 뭐 일련의 행위들을 본인은 뭐 열심히 이제 방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상 뭐 진술서라는 거는 뭐 법원이든 검찰에 내던 진술서는 본인의 입장들을 그냥 쭉 정리해가지고 이거 내 입장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거대로 보고 뭐 아니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지금 뭐 뇌물이든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든 또 뭐 공직자 공직방 위반이든 이런 거든 예. 어쨌거나 이게 뇌물죄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거든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분명 사안의 중대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이 사안은 정말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하고는 남을 사안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사에 임하는 이런 태도, 무려 특히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할 게 많습니다. 예. 저도 실무에서 뭐 뇌물이나 아니면 사기죄 이런 걸로 뭐 조사에 입회 들어가면 거의 뭐 오늘은 하루 종일 뭐 아니면 이게 내일까지 조사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고. 예. 더구나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지금 석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결국엔 석방돼 있는 사람하고 어떤 좀 입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재판에 갔을 때는 이런 본인의 어떤 검찰에서의 이런 자료들을 다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거의 물론 뭐 예상이나 예,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십시오. 다 예.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요즘 검찰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잘못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런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에서는 약간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예. 청구를 해서 그 신문 조서를 또 받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구속영장 청구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고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알려지기로는 아까 김지진 변호사께서 뭐 바로 검찰이 조사 결과에서 증거를 들이밀었을 경우 또 나중에 그거를 이 대표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승부를 보자. 이 대표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전략을 좀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사가 이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실익이 양쪽 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2차 소환,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에도 응한 이유가 뭐냐? 서로 탐색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지금 검찰이 질문지에 나온 것들을 어떤 위주로 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어차피
법정에 가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예.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 앞으로 공판에서의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탐색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특히나 검찰에서는 검찰이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랬다고 보고 최근에는 이 검찰에서의 피신 조서가 2020년도에 형사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내용 인정이 돼야 돼요. 예. 법정에서. 그래야지만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진술 거부를 뭐로 쓰냐? 신병 확보를 위한 단서로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진술 거부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서 이게 가결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검찰도 알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 그렇지만서도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뭐 청구할 것이라는 건 10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예. 현재로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난 1차 소환 조사와 2차 소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백현동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정자동 관련 호텔도 수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판결 도이치모터 판결까지 있어요. 그럼 당내 분위기가 1차 조사 직후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내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결 가결을 논의할 입장이 아니다. 이 일단 부분은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는 일단은 의견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이 잠깐 민주당 기류를 대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지도부는 구속영장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또 다른 사뭇 다른 분위기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부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부결을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표가 하고도- 나오느냐 안 나오냐. 네, 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좀 단언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사례를 보면 부결이 뭐 확실시 되는 게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그 주장에 민주당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예. 저는 설 변호사 이야기의 분석을 동의하면서도 최근에 2차 소환, 3차 소환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더 많아졌다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회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라는 피의자는 서로 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탐색을 벌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이재명 대표는 나한테 지금 조준되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재판부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는 것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구속영장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떤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가서 이제 취지 설명을 하러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가서 소환될 때는 검찰이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검찰이 갖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얘기할 때 뭐 그렇습니다. 부스럭해서 현금 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저렇게 수십 명이 투입이 돼서 제1야당 대표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고 그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설명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자료로 봤다. 그랬을 경우에 저 비명계 의원들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일정 정도의 저는 동의와 이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한 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이 또 주목을 받게 되겠네요. 물론 뭐 중요한 건 이탈표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 다만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게요. 물론 뭐 완벽히 당론은 아니라고 정의당이 얘기했지만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검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원래 이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 없애야 된다는 게 그동안 당론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이걸 당론으로 계속 임해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론을 해서 결국은 체포 동의안 이것 자체는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체포 동의안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 공약이었고 당시에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해야 된다라고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오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거는 체포동의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대표는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죠. 그때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다 서초동에 있는 검찰이잖아요. 똑같은 검찰인데 결국은 자기의 문제 있을 때는 철저히 방어를 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중성을 또 한 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은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할 거라는 입장인 듯한데 오늘. 그런데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지만 다음 주제도 정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